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자, 현재 9시 2분 기준으로 업비트 그리고 빗썸에서 많은 코인들이 또 크게 상승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 파워레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정말 큰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비트코인이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떤 코인들을 매수해 나가야 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16일날 오전 4시에 테이퍼링에 대한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차차 설명을 드릴 건데, 자, 테이퍼링을 하면서 금리 인상을 3회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시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트코인이 그래도 박스권 행보를 해주거나 혹은 상승을 해줘야 시장이 상승하는 만큼 결국에는 코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승력이 나온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현재 구간에서 과연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인가를 먼저 첫 번째로 알아봐야 되는데, 비트코인, 자, 초창기 2017년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상승했을 때, 그리고 2020년도 10월달 비트코인도 상승을 했을 때 가장 많은 얘기들이 나왔던 게 뭐였을까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적당하다 라고 하게 된다면서 환율 거래를 하는 혹은 채권 거래를 하는 자금들이 이 암호화폐 코인 쪽으로 많이 쏠렸습니다. 환율 거래라든지 채권 거래하는 자금들이 쏠렸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채권이라든지 환율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채권과 환율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 동등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등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채권을 당연히 잘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미국 10년물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얀색 선 보이신가요? 이게 지난 몇 년간의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들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하얀 선이 바로 비트코인 흐름이고요. 이 봉은 바로 미국 채권 10년물 수익률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시면요, 채권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자, 채권이라는 것은요, 국가가 먼저 발행을 할 때, 중앙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할 때 채권 수익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짜리다 아니면 1%짜리라고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테이퍼링을 실시하게 되면 이제 국채를 뿌려놨던 것들을 중앙은행에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자, 보통 은행이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요,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 펀드, 보험사 마찬가지로 국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은행에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은행에 있던 거를 매입을 해 옵니다. 한마디로 매입을 함과 동시에 뭘 줘야 될까요? 현금성 자산,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면서 시중에 돈을 뿌려 나간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 기준금리를 인하시키는 하나의 효과를 가져와요. 자, 기준금리를 인하시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위험성 자산으로, 증시 쪽으로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엄청난 상승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여기서 부작용이 뭐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왜? 기준금리 자체가 낮아지게 되고 제로금리에 가까워진다면 사실상 대출을 해줘도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을 함과 동시에 뭘 한다?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테이퍼링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가져오면서 금리 인상은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를, 자, 한마디로 동등한 이꼴 형태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채권의 금리는 어떻게 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다. 자, 1차적으로 발행을 할 때는요, 채권 금리라는 게 고정되어 있고요, 1년물, 3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적금 들 때 1년짜리 적금이 이자율이 더 높나요? 아니면 10년짜리 적금이 이자율이 더 높나요? 10년짜리 적금이 2년짜리 이자율이 당연히 높죠. 마찬가지입니다. 1년물, 10년물, 30년물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정된 수익률은 더 커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채권 금리가
바뀌어진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게 이 봉 자체가 다 채권 금리의 변동성인데요. 고정금리라면서 왜 변동성이 있나요? 라고 고민하실 텐데 1차적으로 거래를 했을 때는 고정금리라는 거예요. 근데 2차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요, 한마디로 기존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시장에서 말하는 채권금리는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파는 주체에 따라서 당연히 싸게 살 수도 있고 비싸게 팔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든 코인을 매매하든 호가창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100달러에 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1년물짜리 국채를 100달러에 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를 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인상을 시키면서 은행에서는 오히려 2%를 준대요. 자, 그러면 너도 나도 국채를 매입했던 사람들은 팔게 되는 것이고 은행으로 갈아타게 되겠죠. 자, 그 와중에 100달러에만 거래될까요? 아니죠.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달러에 샀지만 90달러에 거래되기도 하고 95달러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변동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100달러에서 1년 후에 만기가 지나면 101달러를 받게 되는데 90달러에 팔리게 되면 101달러를 똑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달러라는 10% 이상의 수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사실이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면 할수록 기준 채권 수익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먼저 상승하는 게 채권입니다. 채권의 흐름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 테이퍼링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채권 상승과 동시에 비트코인도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3월 달에 끝난다. 자, 언제 끝난다라고 말씀드렸죠? 3월 달에 조기 종료된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당연히 그에 맞춰서 시장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월 달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좀 더 열어둬야 되고요. 5천만 원대까지 좀 더 열어둬야 됩니다. 현재 상승하는 코인들은 따라잡아봤자 손실날 확률이 높아요.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또 올라가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시장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3월달 적어도 2월달부터 1월 말부터 시장이 움직이겠구나, 그러면 이때는 이런 코인을 매수해야지 라고 이미 고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아래 하단으로 정보 남겨주시면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떤 코인을 잡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특징과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코인을 매수하는 방법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바닥이 쳤을 때는 어떤 코인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시장이 횡보하거나 좀 더 주춤하고 조정이 나올 때는 또 어떤 코인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아래 하단 링크를 통해서 혹은 아래 하단 번호를 통해서 성함 남겨주시면 제가 또 어떤 코인을 잡아야 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준비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와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